안녕하세요. 잇몸이 안 좋을 때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도 잇몸이 계속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또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도 듣죠. 이러면 우리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무슨 치약을 써야 되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무슨 약을 먹으면 되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하지만 여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잇몸은 물리적으로 치석과 치면 세균막이 잘 제거가 되어야 하는 거지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거를요. 치약은 어떤가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약을 제대로 쓰시나요? 저는 치약은 약간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보면 올리브영에서 파는 치약에 대한 리뷰나 불소 치약에 대한 리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영상들과 좀 다른 관점에서 아주 흔한 치약은 아니지만 치과에서 좀 접할 수 있거나 또 저희 치과에 오시는 잇몸이 안 좋은 환자분들께 권하는 치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나이가 딱 30이 되신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고등학생 때 교정 치료를 했던 분인데 한동안 안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데스크에서는 그분이 얼마 전에 본인이 스케일링 했으니까 잇몸 치료는 안 받고 유지장치 체크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구강 상태 사진을 다 찍거든요. 찍어보니까 치석도 보이고 치면 세균막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의 표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스케일링과 치면 세균막 제거 치료를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몰라요. 알면 치료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요. 이분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완전 적극적으로 변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자주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원인을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구강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내가 칫솔질이 잘 안 됐구나를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젊으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했지만 오늘 상태를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칫솔을 골라달라, 본인한테 맞는 치약을 골라달라 하시더라고요. 이분께 맞는 기본 칫솔을 골라드리면서 저는 첨단 칫솔이라고 조금 뾰족한 칫솔을 좀 안내를 드리고 치약은 2가지를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저녁 때는 칫솔질 시간을 좀 충분하게 두는 편이라서 10분 이상의 오랜 시간 닦아도 좀 자극이 적은 치약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주 피가 나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요. 물론 이번에 관리하셔서 좀 좋아지시겠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오프리케어 올데이 치약이고요. 평상시에는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서 좀 안전한 제품이에요. 항균 성분이 있는 소금 성분과 그리고 프로폴리스 성분이 있어서 유해세균에 도움이 돼요. 연마제가 좀 적어서 짜면 약간 흐르는 제형이에요. 저는 연마제가 좀 적은 치약을 권장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칫솔질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치아가 깎일 수 있는 연마제 성분이 좀 적은 게 좋아요. 불소는 없지만 자일리톨 성분이 있어서 약간의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불소가 없기 때문에 잘 뱉을 수 없는 어린이 유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향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개운할 정도는 되어서 아주 어린 유아는 조금 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날 때는 클로르엑시딘이 함유된 치약을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피가 날 때는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잇몸이 단단하지 않고 흐물흐물할 것이어서 연마제가 거의 없거나 적은 치약을 쓰셔야 되거든요. 잇몸이 응급으로 아프고 피가 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케어 영상에서 클로르엑시딘 용액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치약에 클로르엑시딘이 들어있다면 아무래도 피가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 또 치과에서 염증 치료에 사용하기 좋겠죠. 바로 이 치약입니다. 검사의 검프로스 덴탈겔 센시티브 치약인데요. 이 치약은 제가 진료실에서 치료용으로도 가끔 사용을 하거든요. 연마제가 적고 클로르엑시딘이 들어있어서 잇몸 치료 후에 또는 잇몸에서 피가 날 때 사용하기 좋아요. 연마제가 적어서 묽은 제형에 조금 미끌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도 적어요. 이 미끌거리는 느낌이 치약에서는 조금 느끼기 어려운 생소한 느낌이라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잇몸이 예민할 때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약한 분 중에서 잇몸이 내려가면서 잇몸 뿌리 쪽 충치가 생기는 분들, 요철문 하방에 충치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침 분비가 좀 적은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있어도 꼭 불소 치약을 쓰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불소 함량은 1000에서 1500ppm이에요. 초등학생은 한 1000ppm 정도, 그 이상의 나이에서는 1450ppm 추천드립니다. 잇몸이 내려가거나 약하신 분들은 사실 치아 시림 증상이 다 있어요. 잇몸이 내려가 있으니까 치아 페인도 있겠죠. 그럼 더 시리거든요. 잇몸이 내려간 부위는 치아 뿌리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에나멜 코팅이 없어요. 그래서 더 시려요. 물론 시린니 치약을 우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린니 치약은 코팅이 없는 이곳을 작은 알갱이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린니 치약을 안 쓰면 이 알갱이들이 또 다 없어져 버려서 금방 다시 시려요. 불소 치약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코팅이 없는 부분에 코팅을 시켜줘요. 그런데 함량이 낮으면 효과가 없어서 1000ppm과 1450ppm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첫 1450ppm 치약으로 나온 것이 이 치약인데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핫한 치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치과의사 분들 중에서도 권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치약은 벤조산 나트륨 방부제와 사카린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스위스 제품이다 보니까 용량은 적은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근데 요즘에는 성분 좋은 우리나라 불소 치약도 많이 나오거든요. 가성비 불소 치약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프리케어 불소 치약 1450ppm 치약은 기본 성분은 방부제도 없고 천연 계면활성제의 성분은 괜찮은데 향료가 합성 향료라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치약을 고르는 기준은 좋은 성분이 있는 것도 좋은데 나쁜 성분이 없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향료도 되도록이면 천연향료가 좋겠죠. 그래도 가성비는 이 치약이 좋습니다. 이 치약보다 약간은 더 비싸지만 그래도 수입 치약보다는 저렴한 치약은 바로 이 치약인데요. 방부제도 없고 불소 함량은 1450ppm, 합성 감미료도 없고요. 그리고 향료도 천연향료예요. 저희 치과에서 치아 시림이 심하신 분 그리고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치아의 전반적인 시림 증상이 약간 생겼는데요. 1450ppm 치약을 사용하고 나서는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 잇몸치료와 구강용품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치과 경영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저를 믿고 관리법을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치과를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료실 직원들은 전원 치위생과 출신인데요. 실질적인 잇몸 치료를 책임지는 저희 직원들도 환자분들의 구강 상태를 잘 안내드리고 책임져 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잇몸 관리, 구강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